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늦가을쯤 산중턱의 숲 가장자리나 계곡을 지나다 보면 아담한 키에 노란색의 가지런한 작은 잎들을 옹기종기 매달고서 갈라진 새빨간 열매 껍질 사이로는 새까만 씨앗이 삐쳐나와 반질거리는 매혹적인 나무가 있습니다. 노란과 빨강, 까만 색상이 작은 키에 아주 잘 어울려 보이지만 다가서 보면 줄기와 가지에 뾰족한 가시가 한 쌍씩 마주나 있어 친근감과 함께 어쩐지 약간의 위험까지도 느끼게 하는 나무인데요. 초피나무입니다. 초피나무는 지역에 따라 제피, 젠피, 지피, 조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산초나무라고도 했습니다. 산초나무는 초피나무와 여러모로 비슷하긴 하나 다른 나무임에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초피나무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자생종으로 일본에서는 산쇼라고 하였고 이것이 우리 한자 발음으로 산초이다 보니 초피를 산초라고도 불리는 혼란이 더해진 듯합니다. 기원전 2000만 년 전쯤에 화석에서 그 씨앗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초피나무류는 기원이 오랜 나무이며 서기 수백 년 전에 중국 어느 해석 사전 이하에서도 회, 대초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마라탕이라는 중국 서촨 요리가 있는데 그 얼얼한 맛을 내는 향신료가 서촨 페퍼라는 것인데요. 이 향신료는 중국 중남부에 위치한 서촨성 일대를 지칭하던 촉이라는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었으므로 촉초라고도 불렀으며 또 서촨이라는 지명에서 천을 따와 천초라고도 했답니다. 촉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유비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초피나무는 생산지의 이름이나 수확 시기, 열매의 크기나 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는데 화자오, 산자오, 진초, 파초 등 많은 이름을 가진 나무입니다. 초는 나무와 아제비 숙이 결합된 글자로 그 생김이 어떤 아저씨라도 연상시켰기에 태어난 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피나무의 쓰임이 금은 황금으로 불릴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던 후추와 비슷하였기에 가져온 이름으로 짐작됩니다. 초피란 명칭도 초열매의 껍질로 대표되는 나무라는 생각에서 붙여진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피에 관련된 이름은 중종 때의 훈몽자회나 동의보감에서도 나오며 조선 후기 해동농서에서는 촉초를 한글로 초피나무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조선식물향명집에 초피나무로 수록되면서 국명지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초피나무 자체 혹은 그 열매의 영문명은 초피라거나 코리안 페퍼가 추천되지만 흔히 저패니스 프리클리 애쉬 등으로 불립니다. 초피나무는 귤이나 레몬처럼 대개 분비선이나 밀선이 발달하여 향을 내는 운양과의 식물로 운양과에는 초피나무 속을 포함하는 160개 속에 1600여 종 이상이 분포되고 있으며 또 초피나무 속에는 약 250종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초피나무 속에 초피나무, 산초나무, 계산초, 왕초피나무, 먹이나무, 좀먹이나무 등 자생식물 6종과 재배식물인 미국 초피나무, 미국 왕초피나무 2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초피나무의 속명 잔토실룸은 고대 그리스어로 노란색을 의미하는 크산토스와 나무를 의미하는 크술론의 합성어로 심재가 노랗다거나 혹은 그 식물 뿌리에서 황색의 염료를 얻으면서 유래됐다고 설명됩니다. 한편 종명 비페리툼은 라틴어에서 후추라는 뜻의 비페르에서 나온 말로 후추 맛이 나는 혹은 후추처럼 매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학명은 후추 맛을 가진 속심이 노란 나무 정도로 해석될 듯합니다. 초피나무는 키가 1 내지 5m쯤 되는 갈립들기나무로 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낮은 산지나 숲에서 만나게 되는데 털이 없으며 연한 녹색에서 붉은 자주색인 해까지는 나이가 들면서 회갈색으로 변하며 턱 깊이 변한 날카로운 가시가 한 쌍씩 마주나고 오랜 줄기는 가시가 떨어지면서 울퉁불퉁한 코르크질 돌기가 발달합니다. 반면에 산초나무는 전국의 산지에서 자라며 초피나무류 중 혼자만 가시가 어긋나기로 달립니다. 또 초피나무는 잎이 어긋나며 긴 타원형의 작은 잎이 9장 내지 19장으로 된
홀수 깃골겹잎인데 잎 중앙부에 황록색의 희미한 무늬가 보이기도 하고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인 톱니와 그 사이에 노랗고 동그란 샘점 그리고 잎줄기에도 흔히 짧은 가시가 달립니다. 산초나무의 작은 잎은 물결 모양이 아닌 자잘한 톱니를 가지며 잎 전체에 샘점이 돋아 있습니다. 암수 땅거루인 초피나무의 꽃은 4, 5월에 원풀 꽃차례로, 산초나무는 7, 8월에 편평 꽃차례로 세 가지 끝에서 연한 황록색으로 모여 핍니다. 초피나무는 꽃잎이 없지만 산초나무는 5개의 꽃잎이 뚜렷합니다. 암꽃에서 초피나무의 씨방은 2 내지 3개로 떨어져 있고 산초나무는 3개 내지 5실이 붙어 있습니다. 꽃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한때 초피와 산초를 독립된 속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논란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초피나무의 겨울눈은 젓갈색의 털이 덮인 맨눈이지만 산초나무는 아주 작고 털이 없는 눈비늘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열매가 붉게 익어 벌어지며 약 3 내지 4mm 길이의 타원형인 새카만 씨앗이 드러납니다. 마른 열매는 레몬과 같은 특유의 향기가 있고 잎에서도 민트나 라임과 같은 향을 낸답니다. 향기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초피나무는 잎에 30개, 열매에서는 27개, 산초나무에서는 잎에 52개, 열매에서 48개의 향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도 합니다. 초피나무 속의 열매들은 오래전부터 향신료나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 초피나무 열매를 경상도에서는 제피라고도 하여 열매의 말린 껍질을 민물고기 요리나 특히 추어탕에 넣어 맛을 돋웁니다. 부추김치에도 초피가루를 넣어 먹었지요. 산초나무 씨앗으로는 기름을 짜는데 위장병, 천식, 피부염에 쓰이며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므로 건강식품으로 추천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잎의 샘점이나 열매 껍질 등에서 나오는 독특한 향을 산소울이라고 하는데 살충, 살균과 국소마취, 해독, 구충,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의 촉진, 교감신경의 흥분과 체온 상승, 항알러지 효과 등 여러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감각신경계를 자극, 통각을 느끼게 하여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므로 일종의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도 된다지요. 산길을 가다 이 나무의 잎을 몇 장씩 따서 얼굴에 붙이거나 팔다리에 문지르면 모기가 접근하지 않는다고도 하며 시골집 주위에 심으면 모기가 모여들지 않는다던 얘기를 듣기도 했고 어린 시절에 치통이 생길 때면은 초피 열매 껍질을 이빨로 깨물고 있으면 나아지던 기억도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서는 초피나 그 잎을 빻아 물에 풀어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나무 추출물을 작물 주위에 뿌리면 들쥐를 막을 수 있고 초방이라고 하여 왕비와 같은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에도 초피가루를 벽에 발라 향기를 내게 했다지요. 초피나무는 볕 바른 곳을 좋아하지만 척박한 곳에도 잘 적응하나 스트레스에는 민감하여 안정된 장소가 아니면 병충해에도 취약해진답니다. 그럼에도 씨앗을 많이 맺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벌 그리고 운양과를 기주식물로 삼는 호랑나비, 어쩌면 바람으로도 씨앗이 퍼뜨려지겠지만 종자는 강한 휴면성이 있어서 쉽게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명에 비해 성장이 느리므로 개화와 결실에 3 내지 4년 이상이 걸리며 9년 정도 자라면 결실의 정점에 일어나 벌써 10년쯤이면 노화가 시작된다고도 합니다. 40년 이상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 형질에 따라 결실이 좋지 못하기도 한다지요. 특히 지층이 단단하며 배수가 좋지 않고 습기가 많은 곳에선 뿌리가 잘 내리지 않으므로 이런 곳에서 자라야 하는 나무는 아마도 5년을 버티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잡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길지 않은 삶을 나름의 방식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이 나무는 잎이나 열매의 강한 향과 매운맛을 그리고 몸에는 가시를 갖추고서 다른 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번식의 때에 이르면 그 독특한 향에다 황록색으로 피어난 꽃으로 벌들과 호랑나비류들을 불러들여 수정을 이끌어냅니다. 수정의 대가로 벌과 나비는 영양분이 풍부한 꽃가루를 얻게 되지요. 이에 더하여 초피나무는 호랑나비가 잎에 알을 낳도록 하고 태어난 애벌레가 다시 나비로 탈바꿈할 때까지 자신의 잎을 먹으며 성장하도록 품어줍니다.
가을이 오면 세 가지 끝에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진 꽃에서는 온 나무를 뒤덮을 듯 풍성하게 새빨간 열매를 키워내는데 이 열매의 샘점에서 향기까지 뿜어내니 빨간색과 자극적 향에 이끌린 새들이 몰려들어 열매로 배를 채우며 씨앗을 멀리까지도 날라주게 됩니다. 초피나무가 태생적 난관을 극복하고서 상호 협력과 공존의 성장 방식으로 주어진 환경을 슬기롭고 굳건하게 이겨내어 마침내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신만이 가진 유일한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로 영속시키면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며 많은 용기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 조건과 한계에 절망되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초피나무에게로 다가가 그가 들려주는 속삭임에 깊게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